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극약 처방, 삼성의 득실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 부진에 맞서서 암페어 RTX 30 시리즈를 부활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 팔라노 파운드리에서 이 GPU를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그 엔비디아가 직접 확인한 오피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가바이트, MSI 등 주요 보드 파트너사들에게 GPU 칩셋과 메모리가 포함된 인스톨 키트를 다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파트너사들이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제기된 암페어의 2026년 1분기 부활설과 일치하는 만큼 정황상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 RTX 3060 재출시 소식은 이 파운드리아 메모리 시장의 복합적인 병목 현상을 타개하려는 엔비디아의 고육지책에 가까운데요. 엔비디아가 암페어 아키텍처를 부활시키는 핵심 이유는 TSMC 최신 그 선당 공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것이죠. 엔비디아나 TSMC나 당장 서버 GPU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게임용 GPU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마진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은 블랙엘, 호퍼 등 AI 서버용 GPU가 TSMC 생산 설비를 선점하면서 상대적으로 게임용 RTX 50 시리즈의 생산량은 계획보다 30에서 많게는 40%가량 감축된 상태입니다. 이 RTX 5060 등 그 보급형 라인업조차 TSMC 공정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미 안정화된 삼성 팔라노 공정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입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팔라노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뜻밖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삼성 팔라노는 캐시카우 역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용치 칩셋도 지금 팔라노에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인텔의 PCH 물량도 지금 팔라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라노 가동률이 80% 이상 올라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엔비디아의 RTX 3060, 그 암페어, 소비자용 GPU, 게임용 GPU 물량까지 추가되는 만큼 팔라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 수출이 제한된 상황인데요. 고성능 AI 칩에 중국 수출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이 성능은 준수하면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구형 공정 기반의 RTX 30 시리즈는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칩입니다. 더 팔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메모리 제조 여력인데요. 최신 RTX 50 시리즈 같은 경우는 GDDR7 그래픽 D램을 쓰지만 RTX 3060은 GDDR6를 사용하는 칩입니다. 삼성은 현재 HBM 생산에 설비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 범용 D램에 배정될 설비는 빡빡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GDDR7보다는 이미 양산 체제가 견고한 GDDR6가 수급 면에서 그나마 낫다는 점입니다. GDDR7 같은 경우는 이 서버용에도 지금 그래픽 D램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는 GDDR7보다는 공급이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공급 여력이 더 가능한 공급 여력이 더 있는 GDDR6가 그나마 낫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TSMC 설비와 GDDR7 메모리는 돈 되는 AI 칩에 몰아주고 게이밍 시장 하다는 삼성 팔라노와 GDDR7 7이 아니라 GDDR6 조합으로 버틴다는 엔비디아의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RTX 30 시리즈와 GDDR6 조합으로 게이밍 시장은 버티겠다는 것이죠. TSMC 설비, TSMC 4나노, 5나노 같은 설비와 GDDR7은 AI 칩에 몰아주고 삼성 팔라노와 GDDR6 조합으로 소비자용 GPU 시장을 견디겠다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계산인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비록 최첨단 공정은 아니더라도 가동률과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 입장을 더 꼼꼼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팔라노는
성숙 공정입니다. 이 성숙 공정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팔라노는 아시다시피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노드인데요. 여기서 추가 주문이 엔비디아로부터 들어오는 만큼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최첨단 2나노, 3나노 공정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죠. 테일러 팹에서 올 하반기부터 2나노를 양산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테일러 팹에서 2나노 칩 양산 체계가 갖춰지는데요. 그런 만큼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8나노 공정에서 벌어들인 안정적인 수익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든든한 실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중급형 시장 에서 그 삼성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 그리고 인텔 PCH 물량 또 여기에 RTX 30 암페어까지 가세하면서 이 가성비와 안정성이 중요한 메인스트림 칩 제작에는 여전히 삼성이 최적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쉬운 점은 구형 공정 전담 이미지가 삼성에 고착되고 있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최첨단 칩 RTX 50이나 블랙엘 등을 모두 TSMC에 맡기는 상황이고 구형 칩 RTX 30, 한물간 RTX 30만 삼성에 맡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기술 격차 이미지가 굳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히 또 메모리 공급 압박도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이죠. GPU 칩은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GDDR6는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HBM4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형 GDDR6 물량까지 맞춰줘야 하는 것은 생산 관리 측면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요인을 방금 언급을 드렸지만 굳이 말하면 삼성이 얻는 실리가 훨씬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HBM4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실무진이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4에서 삼성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대목일 것입니다. 일단 그 8나노가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적자 상태였던 비메모리 부분의 흑자 전환을 견인할 수 있고 파운드리 실적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가동률 관점에서도 유효 설비 없이 8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 TSMC에 쏠린 엔비디아 물량을 일부라도 RTX 30이라는 그 일부 물량이라도 계속 삼성에 잡아두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칩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